여러분 안녕하세요. 링링이파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시즌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실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. 자, 우선 멘탈 관리에서 이기지 못하면 원래 시험, 그러니까 본 시험에서도 조금 흔들리기 쉬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모의고사 때부터 이 멘탈을 꽉 붙잡고 끝까지 최종 합격의 길로 나가셔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때 어떻게 힘든 그 마음을 극복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일단은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모의고사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모의고사를 거의 못 풀었었고, 조수 때는, 재수 때는 뭐 27점 이렇게 나와서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. 그래서 와, 나 진짜 재수인데 망했다,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. 근데 사실 망할 건 없죠. 재수니까 뭐 못할 수도 있죠. 그쵸? 그리고 삼수 때도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었어요. 그냥 평균 점수 정도? 그래도 맨 첫 모의고사, 그러니까 9월 처음에 봤었던 파이널 모의고사가 평균 점수보다 조금 높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래봤자 50점도 안 되는 점수였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점점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수도 올라가고 평균 점수도 올라가고 1등은 점점 더 멀리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. 어쨌든 학원비 다 이미 냈고 모의고사 보러 가야 되고 모의고사 안 볼 수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점수를 아예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서브노트 설명하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,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 위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잘 서브노트에 정리를 하시고, 나만의 서브 아직 안 늦었어요. 이제 10월 달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나만의 서브 만들면서 모르는 것 정리하고, 아는 거 그냥 간략하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시고,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좀 차분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모의고사를 무조건 보러 가셔야 합니다.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남 공주에서 노량진까지 모의고사 보려고 통학을 했었거든요. 제가 원래 본가는 경기도 쪽인데, 학교를 공주대를 나와서 그쪽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자취하면서 이제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노량진에 가는데, 근데 공주에 이제 사범대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고시생들이 버스에 타요. 거의 다 이제 제 또래 사람들이거나 저보다 좀 어린 사람이겠죠. 다 같이 버스 타고 가면서 그래, 나랑 같은 과목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전철을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노량진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책을 보는 공시생이나 고시생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이런 것도 보면서 그래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졸리면 조금 그냥 눈 이렇게 감고 있고 아니면 짬 내서 핸드폰에다가 교육과정 같은 거 넣어서 음악으로 들으면서 계속 외웠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몸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. 어디로? 모의고사 보러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스쿨 다녔었어요. 그래서 지스쿨 앞에 카페 있어요. 선생님들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 카페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샌드위치랑 그리고 커피 꼭 하나씩 사서 모의고사 전에 먹었었고요. 그리고 그 샌드위치가 품절이 되기도 해요. 그러면은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간단하게 파이 같은 거 뭐 하나 사가지고 커피랑 같이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리고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제 실제 시험 같이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 커피 양도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큰 사이즈로 이렇게 주문을 한 다음에 모의고사 전에는 조금만 마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와서 그때 좀 남았던 그 식은 커피를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어쨌든 그렇게 샌드위치나 커피를 먹으면서 힐링을 조금 시키면서 내 몸은 무조건 모의고사 보는 그 시험장에 가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조금 더 실전 연습이 많이 되고요. 모의고사 너무 힘들다고 자꾸 빠지면 정말 나중엔 더더더 가기 싫어집니다. 그래서 꼭 모의고사 보러 출석 빠지지 말고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이제 강사 선생님께서 해설해 주시잖아요. 그래서 해설도 조금 듣기 싫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너무 힘들어도 웬만하면 자리 지키시면서 조금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 하면서 그렇게 수업 따라가면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쨌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랑 관련이 없지만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강의를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문제 풀 때 시간 조절을 하면서 푸는 거예요.
자, 멘탈이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모의고사를 실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풀다 보면 시간 때문에 되게 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쫄린다고 말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A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 조금 저 때는 편했어요. 왜냐면 기입형이 A형에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A형에서는 항상 이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았었고 B형은 시간을 딱 맞춰서 썼어요. 그래서 B형 이제 저는 좀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B형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계속 시간 체크를 하면서 내가 실제 시험 시간에 접근해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인데 이걸 못 풀고 나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. 그래서 무조건 시간 안배 잘 하시고 이걸 계속 체크를 하시면 이게 나중엔 자신감으로 바뀌게 돼요.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실제 시험장 가서도 나는 이거 시간이 항상 이 정도 남았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것과 관련된 제 시험 썰을 풀어드리면 제가 A형 시험 볼 때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.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일생일대 시험을 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답을 이렇게 밀려 쓴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쓸 때 아는 거 먼저 답안을 적으라고 강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1, 2, 3, 4 이 순서로 쓰는 게 아니라 1번 쓰고 뭐 기입형 다 써놓은 다음에 뭐 나중에 9번, 12번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쓰다 보니까 답을 밀려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답안지를 교체를 해야죠. 이미 네 줄 다 꽉 채워서 답안을 메운 상태여서 수정이 불가능했어요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답안지를 교체를 했는데 시간이 그때 한 1시간 조금 안 남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평상시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남는지 아니까 아 그래 이 정도 시간이면 내가 문제 풀고 답안지까지 쓸 시간인데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문제를 다시 받아 적을 수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이상하게 시험장 가면은 떨려서 그런지 그 문제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. 재수 때인가 초수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. 그래서 아, 답안지 바꾸지 말아야지 연습 진짜 계속 해도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하지만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해놓고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시험쯤 되면 아, 내가 평균 이 정도에 푸니까 뭐 어느 정도 된다 이제 감 잡을 뿐만 아니라 아, 뭐 이렇게 하면 뭐 시간 조절은 난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정도 되고요.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. 이건 진짜 뻔한 소리이지만 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혹시나 자만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가 진짜 엄청 많은 그 양의 내용을 공부를 하잖아요. 이 많은 양 중에서 내가 아는 문제가 그날 딱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날 너무 긴장하거나 왜 우리 생리적 요인이라고 하죠. 너무 갑자기 속이 안 좋거나 혹은 뭐 그때 너무 긴장해서 글자를 제대로 못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를 착각한다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랑 비교를 아예 하지 마세요. 그래서 비교를 할 때 다른 타인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 그리고 그제의 나 일주일 전에 나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시험에 뭐 이만큼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못 미칠 수 있잖아요. 그럼 이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이만큼 높이 가 있는 사람하고 지금 이만큼의 있는 나랑 비교를 하시면 자꾸 열등감만 생기고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멘탈이 쪼개지기 시작해요. 제가 초수 때 그랬거든요. 왜냐면 초수 때 모의고사 문제도 제대로 못 풀었으니까요.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붙지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항상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저도 보세요. 저도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. 전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, 모의고사에서. 근데 실제 시험에 갔더니 제가 아는 게 많이 나왔고 또 실수를 했지만 또 그 실수를 다행히 잘 만회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최종 합격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 때부터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A형 끝나고 이제 B형 넘어가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
실제 시험장 가면 스터디원이랑 같이 앉아있을 확률은 정말 적어요. 저 같은 경우 운이 좋게 저랑 스터디한 친구가 바로 옆에 앉아있었고, 그리고 또 노량진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짝스터디 선생님이 제 뒤쪽 저쪽 끝에 앉아 계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긴 했었는데 항상 그런 운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진 않거든요. 그래서 다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상황에서 막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제 스터디원하고 다른 교실에 있는데 찾아가서 말씀 나누실 거 아니잖아요. 그쵸? 자, 지금부터는 이제 스터디원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모르는 거 서로 물어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식사하시고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A형 끝나고 B형 그 쉬는 시간 텀에는 무조건 A형에 출제되지 않은 B형 문제를 찾아보셔야 돼요. 그래서 A형에 이 영역이 안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예는 항상 나오잖아요. 서예가 안 나왔다. 그럼 B형에서 서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서예 파트를 봐야지. A형에서 뭐가 안 났으니까 B형에서 이게 나올 거 하면서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서 풀어보셔야 돼요. 그래야지 정말 이게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나 이때 적중했다 이런 후기 많이 보시죠? 그런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쉬는 시간 활용 잘 하시고 점심시간에 이제 맛있는 거 식사 드시고 또 와서 수업 잘 들으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때 짬이 나면 스터디원이랑 뭐 고민도 공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파이널 들어온 순간 물러설 곳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멘탈 관리하는 거 잘 챙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날도 추워지고 끝났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하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한 끗 차이, 진짜 이만큼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. 그때 Q&A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 드렸었는데 제가 항상 자동화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시험을 보러 간 게 절대 아니고 저는 항상 부족했었던 사람이었고 계속 말씀드리니까 좀 창피하긴 한데 50점도 안 돼서 50점이 목표였었던 사람이 막상 시험장 가서 원래 제가 받는 점수보다 뭐 잘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교육학이랑 합치면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. 그래도 어쨌든 평균 점수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점수였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연연하실 필요가 없고요. 이거 틀리면 다음에 제가 또 틀려요? 그건 아니잖아요. 여기서 공부하면 그 문제는 맞추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틀렸어. 게이드? 그거 맞췄어. 내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까먹지 말아야지 하고 한 번 더 체크. 또 틀렸어요. 외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쿨하게 이렇게 슉 넘겨버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멘탈 싸움에서 이렇게 밀리게 되면 정말 끝도 없이 밀리게 돼요.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저같이 이제 삼수 이렇게 하고 좀 오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제 주변에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조금 덜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꼭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자존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멘탈까지 흔들리고 나는 점수가 낮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우울하고 공부할 힘이 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따뜻한 음료 이제 감기 안 걸리게 많이 드셔주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요. 이제 체력 관리하시면서 패턴을 잘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시험 직전이니까 시험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조금 더 시험 때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그 연습을 지금 모의고사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멘탈 관리라고 하면서 이제 제 썰을 많이 풀었는데 이 외에도 궁금한 방법이나 뭐 어떤 공부 방법 혹은 어떻게 멘탈 관리했는지 그 외에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그 저번에 이제 서브노트 영상 올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되게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좋아요 이렇게 하트 보내드린 선생님께는 다 서브노트 메일로 보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. 아직 서브노트 못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조만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썰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곧 끝나고 놀 생각을 하시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. 할 수 있어요. 최종 합격 화이팅!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!